자, 재건축과 관련된 판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결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의가 있은 이후에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매도청을 행사할 수 있죠.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데 반드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는 시가. 이때의 시가란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 포함된 가격을 말하고요. 재건축 비용이 많이 들죠. 반드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재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의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되겠고요. 관리단과 조합은 별개다.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놨죠. 만약에 관리단이 1000세대라면 찬성한 사람은 990이다. 그러면 10세대가 적잖아요. 그래서 관리단의 개념이 재건축보다 넓습니다. 그죠? 여기 1000이면 990. 관리단과 조합은 전혀 별개 단체로서 관리단이 갖는 수선 충당금이 당연히 조합의 성격을 볼 수 없습니다. 아셨나요? 보통 같겠죠. 그러나 이름이 더 커요. 만약 관리단이 1000명이다 그러면 반대한 사람도 있어 10명. 그럼 990명이 조합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단과 재건축조합은 다르다. 별개 단체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는 충당금이 당연히 이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 자, 재건축조합은요,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법인이고요. 비법인 사단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권서 배운 적 있죠? 자, 복구 중요하죠. 아파트 복구는요,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아파트가 무너지기 쉽지 않잖아요. 전유부분의 복구는 각자 하는 거죠. 전유 부분은 각자 고친다는 거. 화장실 고장나면 각자 고치죠. 자기 비용으로. 공유 부분도 복구할 수 있는데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의 경우는요,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합니다. 각. 그런데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이 멸시된 경우는요, 구분 소유자면 일거를 각각 5분의 4 하죠. 중요합니다. 이건 또. 5분의 4 셋이 있다고 그랬죠. 재건축, 서면, 복구 결의. 그래서 2분의 1 이하는 각자 복구하고 공유 부분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2분의 1 넘는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멸시되죠. 그런 경우는 머릿수, 평수 모두 따져서 각 5분의 4가 넘어야 된다는 거. 2분의 1 이하냐 초과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판례죠.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도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 아파트를 혼자 소유합니다. 30평짜리. 앞집의 아파트는요, 형제 셋이 소유합니다. 그러다 회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돼, 하나. 그러니까 1000세대면 1000명만 나와야 되고 반드시 1인만 나오라는 거. 앞집의 아파트는 주인 셋이라 하도록 셋 나오지 말고 하나만 나와. 강유정. 그런데 하나를 어떻게 정하느냐? 형제끼리 합의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사항에 대해서 형제 셋이 나와서 10평은 찬성, 10평은 반대, 10평은 기권 그러면 안 된다 뜻입니다. 그러면 아예 나오지 말래. 그래서 일단은 1000세대는 몇 명이 나온다고 1000명이 나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000세대는 1000명이 나오고 각자 자기 평수 따라서 의결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공이다. 1일 조하고 강유정이고 누가 나올 것이냐 협의를 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요, 과반수를 정하되 이두조도 아니면 나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분이 동등해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지분 비율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30평 행사할 때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찬성 반대 몰아야 되지. 형은 10평 찬성, 둘째는 10평 반대, 셋째는 기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평수에 따라서 의결을 행사해야 돼. 한쪽으로 몰아라. 집집마다 하나만 나오라는 거. 그럼 1000세대는 몇 명 나오겠습니까? 1000명이 나오겠죠. 우리 집은 형제가 셋이 소유한다. 그래서 3명 나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수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거. 1인이 나와야 된다. 강요규정이다. 그리고 협의가 먼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이두조도 아니면 하나만 나와야 되지. 따로따로 나와서 지분 비율로 행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인데 결의 내용을 비행할 때는 조합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5분의 4 외우시고 5분의 4.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서면을 할 수 있고요. 서면 결의할 때는 집회가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류만 받으면 되니까. 서면 결의 수수료를 계산할 때요, 한 사람이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1000세대가 있는데 한 사람 3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표로 계산합니다. 아셨나요? 사람 수 따질 때는 서면 결의를 따질 때 한 사람이 3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한 표로 계산한다는 거. 서면 결의는 반드시 문서해야 되지 이메일 등을 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2번, 3번은 중요하고요. 서면 결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3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 표로 계산해야지 3표로 계산하지 말라. 그리고 서면 결의는요, 문서화된 서면을 해야 되지 전자문서, 즉 이메일 등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 자, 집합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시 말해서 소장님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권을 주지 못합니다. 조그만 세대, 뭐
열세대인데 소장이 혼자서 건물 전체나 상당 부분을 임대한다. 그러면 이 양반이 세율을 너무 올리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괜찮겠죠? 소장님에게 건물 전체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무의다. 아파트는 관리비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비가 없으면 아파트가 굴러가지 않지. 아파트 관리단은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유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징수, 후정산. 그러나 전유부분 관리비는요, 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청구하지 못하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럼 아파트 소장이 월급 줘야 되고, 그리고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비용은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선징수, 후정산 할 수 있는데 공유부분만 그렇지 전유부분은 규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건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단은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공유부분 관리비는 일단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소유자가 규약 정한 업종 준수 위반. 자, 시험에는요, 단전단수가 둘이 있습니다. 아셨나요? 단전단수 둘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물 끊어? 그럼 생활을 못 하잖아. 근데 업종 준수 위반이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게에서 업종 준수 위반하면요, 전기요금을 물 끊어서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살던 사람이 관리비 안 내고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내기 싫어. 그죠? 공유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단전단수에서는 안 된다 뜻입니다. 단전단수가 업종 준수 위반은 유효. 그러나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안 내니까 단전단수는 위법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7번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에 관하여 관리단 성립 이외에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얼마든지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 정한 업종을 영원히 지켜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관리단 규약에 따라서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0년간 소유사로 평공인에게 건물을 구분 소유자는요, 대소유권 지도할 수 있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도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사람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승낙을 받아 점유한다. 그러니까 세입자 등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10번. 우리가 아파트를 철거하면 보통 아파트를 짓죠. 그러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상가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상복합이잖아요. 아파트를 헐고 다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짓는 것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된다. 자, 11번은 구판 가진 분은 규제 없습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판례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렇게 2020년에. 자, 이 판례는 일단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복도식 아파트에는요, 끝이 있죠.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면 1호, 10호는요 바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은 공용 부분인데 하여간 1호, 10호 가진 사람이 그 전유 부분 마냥 쓴다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싸놓고 그러면 안 된대요. 이것은 구분 소유자 중 1번 정당 권한 없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했다. 그것은 부당이득을 받는 의무가 있고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한 사람도 집주인이 아닌 사람도 하여간 공유 부분을 독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집합 건물이 증축된 경우, 최근 판례인데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겼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러면 건축자의 대소유권은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사용권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미 성립했어요. 그건 뜻 되고요. 관리단은요, 구분 소유자들에게서 권리를 양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단은요, 그러니까 각자라는 뜻이죠. 관리단은 집주인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담 주권을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집주인들이 각자 해야 된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실명법 보겠습니다.